안녕하세요, 우드 다빈치입니다. 집 대문이 없는 채로 지내다가 대문의 필요성을 좀 느껴서 직접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각관과 천연 목재를 사용한 혼자서 주택 대문 만들어 보기.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양쪽 기둥이들 벽체의 수직 수평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벽체가 틀어지지 않아야 작업하는 데 수월할 텐데 앙카 작업과 기준을 잡기 위해서 벽체에 먹주류 작업을 해보니 수직 수평이 맞지 않았어요. 대문 작업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이때 좀 들었습니다. 아연 각관을 벽체에 고정을 시켜야 하는데요. 그래서 앙카를 벽체에 박기 위해서 구멍 뚫을 곳을 표시했습니다. 앙카의 길이만큼 벽에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드릴 비트에 검은색 테이프를 감아 깊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앙카를 벽에 박을 때 앙카 펀치라는 공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급하게 앙카를 박으려고 하거나 한두 개 박으려고 할 때 많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앙카의 크기대로 펀치를 구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다른 앙카의 부속을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면 앙카 한두 개를 박는 작업을 할 때는 편리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앙카의 겉 부속 중에 갈라져 있는 곳이 벽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너트를 조이면 그것이 갈라져서 벽에 밀착되는 구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임시로 앙카를 박을 때 사용하시면 저 갈라진 부분이 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앙카 펀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제대로 된 작업이겠죠? 그리고 화스너를 조립합니다. 너트로 조일 때에는 아연 각관과 화스너가 수평이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만 조립을 해두고 각관 작업을 할 때 튼튼히 조이기로 했습니다. 대문틀 제작을 할 때 벽체에 작업하는 아연 각관의 간격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아연 각관 작업도 천장의 목상 작업과 비슷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45cm 정도 간격을 기준 잡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벽에 앙카를 박기 위해서 구멍 뚫기 작업을 하고 화스너를 조립했습니다. 너무 간격이 좁은 건 아닐까 고민도 됐지만 그럴수록 더 튼튼해지는 것이겠죠. 양쪽 벽체가 수직 수평이 안 맞아서 문틀을 세울 때 양쪽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맨 밑의 각관이 놓일 자리가 수평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항상 그렇듯 수직 수평을 잘 맞추는 것이 저처럼 초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술인 것 같아요. 수평계를 사용해서 확인하고 또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수평을 확인했습니다. 반대쪽 기둥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에 꼼꼼하게 수평을 확인했어요. 가장 기준이 되는 첫 번째 각관을 고정하는 작업을 했어요. 문틀 작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각관이기 때문에 수직 수평을 잘 맞춰야 했는데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레벨기를 사용해서 다시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첫 용접 작업입니다. 용접 작업을 많이 안 해봐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요즘은 용접기가 참 좋아졌더라고요. 저처럼 숙련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용접을 할 수 있도록 용접기의 성능과 기능들이 엄청 좋아지고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문 작업을 계획하면서 큰맘 먹고 논가스 용접기를 구매했습니다. 용접기의 크기는 작은데 편리하고 많은 기능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앞으로 많이 가지고 놀면서 이것저것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최대한 수평 수직을 맞춰서 아연 각관을 용접했습니다. 첫 기준이 되는 각관이 세워지니까 그 이후부터는 작업 속도가 좀 붙더라고요. 마당 안으로 차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좁지 않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관을 벽체에 최대한 붙여 작업하려고 했습니다. 대문 제작을 계획하면서 대문 제작을 맡길까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100만원 후반대에서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들더라고요. 직접 하면 용접기 값은 남지 않겠나 하는 아주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용접기를 구매해서 대문 제작을 시작했는데요.
아는 거라곤 수직 수평이 전부인 제가 막상 주문한 용접기가 도착을 하니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용접기 중에 논가스 용접기를 구매했는데요. 저 같은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능도 굉장히 다양해서 흔히 아는 아크 용접, CO2, 알루미늄, 알곤까지 된다고 하니 시간을 내서 기능을 좀 익혀봐야겠습니다. 한쪽 기둥의 각관 작업을 끝낸 후에 반대쪽 기둥 작업을 했는데요. 기준이 잡혀 있어서 그런지 반대쪽 기둥 작업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문 틀의 위쪽 부분을 작업을 했습니다. 위쪽에 아이언 각관을 작업을 하니까 대문 틀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 아이언 각관 작업을 할 때 그 간격을 45cm 정도로 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중간중간 기둥과 기둥 사이를 보강하기 위해 각관을 넣을 때에도 45cm 정도의 간격을 비슷하게 맞추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각관 용접을 다 한 후에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용접한 면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목재 작업을 할 때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작업하는데 힘들 거라 생각을 해서 그라인더로 용접면을 꼼꼼하게 잘 다듬어 주었어요. 아연 각관이라고 해도 용접한 면을 그대로 두면 녹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보시는 아연 도금 보스제를 사용해서 용접한 면에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목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때 목재가 변색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녹으로 인한 변색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연 도색을 했는데요. 빠지는 부분이 없이 잘 살펴보면서 용접면에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아연곽관 작업이 끝났습니다. 준비한 목재를 붙이는 것만 남았는데요. 나사를 사용해서 각관에 조립을 하면 되는데 일반 드릴을 사용해서 나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잘 박히지 않더라고요. 보통 전문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임팩 드릴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는데요. 그 드릴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듯 합니다. 중반부터는 임팩 드릴을 빌려와서 작업을 했는데 나사 조립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나사를 박을 양이 많아 정신없이 작업을 했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임랩스에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이 잡혔는데 참 예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목재를 각관에 조립할 때 조금의 간격을 두고 조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습기와 온도로 인해서 목재가 수축 팽창을 하는데요. 간격 없이 딱 붙여서 작업을 하면 목재가 팽창할 경우에 들고 일어나 화자가 된다고 하네요. 저 역시 간격에 신경을 쓰면서 조립을 했습니다. 아연피스 한 봉지가 500개가 들어있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봉지를 다 써서 추가로 한 봉지를 더 사야 했어요. 목재 붙이고 나사 조립하고 목재 붙이고 나사 조립하고 그나마 빌려온 임팩트를 덕분에 조금은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한 목재는 방킬라의 천연 목재인데요. 방부목으로도 대문이나 울타리 등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집을 볼 때 가장 처음 보여지는 것이 대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방부목보다는 조금 가격이 나가지만 방킬라의 목재로 작업을 했습니다. 방킬라의 목재가 주는 은은한 나무 색깔이 참 마음에 듭니다. 드디어 긴 목재 조립이 끝났습니다. 완성된 대문 문틀의 모습입니다. 디자인은 좀 단순하지만 천연 목재가 주는 나무 느낌이 잘 살아나는 듯 합니다. 주택 대문 만들기 문틀편. 그럼 다음번엔 더욱 유익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드 다빈치였습니다.